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소생 연구소. 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원대에 달하는 세수가 덜 거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세금 결손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곳간도 각각 비상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요. 지역 소멸에 맞서는 지역소생연구소 오늘 네 번째 연구 과제, 지방세수 결손에 따른 대안 찾기가 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과 서명일 창원시 의원 저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손종필 위원과는 저희가 앞서 만났거든요, 의원님. 예, 그때 국세 결손에 대해서 저희가 짚은 바 있었고, 이제 국세 결손의 부메랑이라고 할까요? 돌아오는 직격탄, 지방세수 결손을 파볼 텐데, 지방 재정 그러면 지금 빨간불이 확실하게 켜진 겁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빨간불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좀 주황색 불이 켜져 있다. 주황색 불에 가깝습니까? 예. 예. 어느 정도길래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그런데 거죠? 사실 작년에부터 좀 문제가 좀 발생이 됐죠. 이제 국세가 작년에 대규모 56조 이상이 결손 생기면서 여기에 연동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교부세라고 얘기하는 지방 교부세가 한 10조 가량 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에 뭐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금을 털어 쓰기도 하고 지출을 조정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은 이제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어떤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방채를 작년에 1,000억 냈는데 올해 2,500억까지 내는 그런 상황도 생겼습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좀 어렵고 3월 말 기준 국세 징수 실적 또한 전년도보다 2.2조 정도 감소하면서 이 부분이 또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힘들 가능성이 높다. 힘들어질 건지 모르겠지만 나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적신호인데요, 그러면? 예, 적신호 켜졌군요. 지역으로 이제 보내는 그 지방 교부세가 줄어든다. 의원님께서는 창원시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야 이거 창원시 살림살이에 직격탄이겠는데 우려부터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그 2024년 예산 편성 시 각종 보조금 등 전체 세액 예산에서 10%를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0%를 감액했어요? 10%를 감액해서 편성했는데 우리 일반 회계 예산은 3조 2,9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필수 경비가 인건비 등 법적 운영비인데 이걸 빼고 나면 우리가 가용 재원이라고 합니다. 쓸 수 있는 정도일까요? 가용 재원이 2023년도에는 1,400억인데 2024년도 가용 재원은 63%가 감액한 523억입니다. 절반을 한참 넘어서 줄었군요. 그래서 우리 가용 재원이 다시 말해 시민의 복리 추진과 편익을 위해 창원시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사업비인데 예년 대비 40% 정도 된 523억 가지고 1년 동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에 진행 중인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 진짜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하나 들면 우리 동네에 공영주차장 30면짜리 하나 짓는데 예산이 40억에서 50억 정도 그렇게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재정 정책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그냥 현재 보조금을 계속 삭감하면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정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건전 정책이라 부르는데 오히려 지역 재정 자체는 좀 불건전하게 만들고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군요. 자,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경남하면 큰 도시하면 창원이고 창원 특례시라며 그런데도 이 정도로 힘들어? 야 이건 좀 꽤 충격으로 좀 다가오거든요. 사실 창원시 같은 경우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서울에 있는 뭐 고양, 그다음에 수원, 용인, 고양 이런 데, 그다음에 과천 이거와 마찬가지로 교부세를 안 받을 만큼 재정 여건이 굉장히 좋았던 데예요. 수도권과 거의 준하는 수준이었는데 불교부 단체라고 해서 교부세를 한 번도 안 받던 곳이었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통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좀 어려졌고 사실 창원시가 전국에서 지방 교부세를 제일 많이 받는 보통 교부세를 제일 많이 받는 지자체다 보니까 작년에 감액이 제일 많이 된 거죠.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방교부세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아마 네.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교부세라고 특히 이제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를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예. 특별교부세, 네.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는 것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거든요. 예. 이거 이제 걷어들이는 거에 19.24%가 내려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재정 여건이 다릅니다. 각자 다 다르겠죠. 네, 돈이 많이 거치는 데도 있고 강남 예. 같은 데 아닌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데서 그렇다고 이렇게 어려운 데서 산다고 해서 내가 공공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고 예. 국민이라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예. 내려오는 것이 교부세의 하나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도록 그 예. 격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보내주는 거군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걸 많이 받는 데일수록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많이 앞에 받는 말씀드렸던 데일수록. 서현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지방의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꼭 또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그런 사례까지도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자체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종부세 뉴스 참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얼마나 준 겁니까? 이거는 보통 단순 계산하면 한 2억, 그러니까 2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2조 원. 예. 예. 물론 이제 이게 9조, 그러니까 과표 기준 9억 대상을 이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하면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줄어드는 거였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지만 실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교부세의 재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세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닙니까? 지방 실질적으로 교부세로. 이거는 예. 우리 동네에서 얼마 안 거드니까 부동산 교부세 우리는 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어. 가 아니고요. 이거는 걷어들인 거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여건, 재정 규모 이런 걸 감안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가난한 동네든 아니면 어려운 동네든 부자 동네든 이런 것이 이제 형평화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 이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는 거죠. 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지역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더 타격을 크게 받는 셈이 되네요. 이 종부세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온전하게 그러니까 자주재원이라고 해서 예. 지자체에서 알아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교부세하고 똑같이. 예. 여기다가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거의 다 감소 얘기가 많습니다. 네. 법인세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잠시 후에 다뤄보겠고요. 실시간 댓글로 보니까 세수가 감소하면 결국 재정이 열악한 지역, 이 지방이 쓸 돈이 없다는 건데 더 소멸이 심해지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두 분 모시고 지금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서 의원님, 창원시도 그렇고 혹시 경남 이 전 지자체 교부세 감소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우리 2023년도 경남도의 18개 시군이 받을 보통 교부세가 예. 경남도 한 1,600억 원, 창원시 900, 밀양시 700. 우리 경남 전체도 보면 1조 1,400원이 감소했습니다. 다 마이너스네. 예. 그래서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 9월 18경 행안부에서 정식 공문이 아닌 담당자끼리 예. 유승호 교부금 1,341억을 못 준다고 통보를 아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통보 전화로 통보했다고요? 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국가의 예산은 정부가 예. 수립하고 정확한 사업명을 기재를 하고 예. 국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통과가 됩니다. 다 절차가 있는 것이죠. 절차가 있는데 예. 그래서 지방에 줘야 될 교부세를 삭감하면 정부 마음대로 교부세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우리 이 법적 근거를 정식적으로 하려면 감세 추경을 통해서 예. 국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아시겠지만 승인을 받지 않았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공문 없이 감액을 통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국가 재정을 편법으로 집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 지방자치라는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도 이게 참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고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듯이 전국에서 감소액, 이 교부세 감소액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방재정법상 세수가 덜 거치면 2년 뒤에 지방교부세를 덜 주는 방식. 예. 이건 뭔 얘기예요? 오히려 더 많이 받으면 뭐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은 이제 국세가 줄어들 그러니까 추경 때 예. 교부세가 줄어들 경우에는
다다음 연도까지 예. 조절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러니까 예산이 예. 그러니까 100억을 주기로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근데 세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100억 원을 맞춰서 예. 예산을 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타격을 있는데 갑자기 20억을 줄일 수 있는데 안 좋다고 20억을 줄이면은 20억 원어치 사업을 못 하니까 요거를 다다음 연도까지 순차적으로 조절하는 예. 줄 건 주면서 나중에 이제 다음 연도의 것들을 좀 덜 내려주는 방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죠. 아,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은 예. 단칼에 그러니까 그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예. 9월 28일, 9월 27일 추석 연휴 전날 예, 맞습니다. 유선으로 전화를 아, 해가지고 그게 그 얘기군요. 얼마 그러니까 당신들 얼마 내려 얼마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거는 대외비야. 예. 공문도 없이 예.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과연 정부의 온당한 처사였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 뭐 저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국회를 통해 가지고 정식 감액 추경을 했으면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이나 1년 뒤에 2천 점차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 세수 부족은 채워주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불령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럼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요번에 부족한 재원을 교부금을 저희가 다시 우리 지방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참 여러 가지로 도민분들 삶이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 게 요즘 보면 그 부동산 경기도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경기 침체하면서 지방세 대폭 감소 이것도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위원님. 예, 우리나라는 이제 지방세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하고 광역도가 약간 좀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고 시군하고 자치구하고 좀 다르게 하는데 지방세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세가 있고요. 네. 기초자치단체들한테 제일 중요한 재산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광역에서 받아가는 이제 취득세. 부동산을 살 때 네네. 내는 세금이 이제 취득세고 부동산을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이러면서 공시가격을 인하시켜줬고요. 16% 이상.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이걸 또 낮춰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표 기준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예. 재산세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아, 세금 내는 기준이 예. 낮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예. 부동산 경기 침체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예. 취득세도 대폭 줄고 있고요. 예. 요게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감대 정책에 의해서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예. 것 중에 대표적인 2가지라고 볼 수 그리고 요즘 뭐 PF 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취득세를 내려면은 내가 집을 가져야 되는데 예. PF 때문에 공사 지연되니까 그러지도 못하네요. 예. 야,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 근데 앞서 그 법인세 얘기도 제가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법인세도 그 최고 세율을 24% 수준까지 낮췄다고 하는데.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원래 이제 정부에서는 23%로 낮추려고 했었고 예. 야당 쪽에서는 이제 가만히 그러니까 동결하자고 하다가 이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1% 포인트를 좀 낮춘 거였죠. 그런데 이제 1% 포인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 감면율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법정 한도를 넘어서서 16.4% 정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전체 거둬야 될 세금의 16.4%를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긴축재정을 건전재정, 긴축재정을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지출을 줄이고 있는 이런 모순적 상황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 지역 보면 돈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없으면 돈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금을 좀 많이 걷어들여야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반대로 가는 걸까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80년대까지 들여다보면은 예. 정부의 역할을 좀 줄이고 민간의 영역으로 정부의 기능을 넓히는 게 작은 정부론 이런 것과 좀 잇따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 좀 그러면 오히려 이제 정부의 역할은 줄이면서 민간으로 오히려 더 예. 확장시키는 수순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런 차원에서 예. 이제 긴축재정, 건전재정론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접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의료계도 저는 뭐 생각이 예. 의료계 민영화에 무언가를 두지 않았나. 이번 정부 들어와서 네. 민영화 얘기는 네. 참 많이 나오는 네.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철도 민영해가지고 철도가 대단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깝깝한 상황입니다. 예.
아니 이런 얘기를 그 정치하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뭐 네. 일부 네. 분들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낙수 효과. 예. 그러니까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예.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네. 낙수 효과는 철진한 이야기다라고 예. 계속 하고 있지만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법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시행령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 가격을 뭐 조정한다든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춘다든가 이런 거는 다 시행령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이런 걸 이제 정부에서 그런 걸 찾아서 좀 그렇게 정부의 현재 입맛대로 그렇게 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다시 좀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전국적으로 뭔가 침체돼 있는데 특히 경남 분위기가 안 좋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남 지방세 감소 같은 경우에는 경남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엄청나겠습니다. 예, 경남은 전체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작년에 2,92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예. 경남도가 한 2,500 정도 되고 아하. 창원이 260억, 진주가 190억, 양산이 한 120억 감소했습니다. 예. 우리 창원시 기준을 보면 창원시의 경우 총 세입 대비 재정 자립도가 25%까지 하락했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예, 예. 25%가 가면 창원시가 시민을 위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예. 75%를 국도비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중앙 쪽으로 의존이 예, 많이 가 예, 있는 예, 상황인 예. 거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수 경계가 악화도 중앙정부 예. 의존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방 정부입니다. 아니 이러면 네. 그 지자체 지방 정부에서는 원래 하던 사업도 있을 것이고 예. 하려던 사업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거는 무산이 거의 많이 되겠네요. 뭐 내년 2월 시킨다든가 예. 조금 기간을 연장시킨다든가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신규 사업이 아마 거의 보기가 힘든 지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목은 참 지역의 그 사업을 바라보면은 지역민들이 체감하기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지방 교부세 삭감에 있어서. 자, 교부세 감소 때문에 이제 신규 사업도 축소될 수 있고 뭐 시설 보수 필요한 곳도 있을 텐데 이게 뭐 바로 이제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것이고 복지 사업이나 민간 위탁 같은 건 더욱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영향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 당연하죠. 약자들한테 왜냐면 필요한데. 예, 경기가 네. 안 좋을수록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가장 타격을 잘 크게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사업들이 확장되지는 못하더라도 축소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느낌들이 더 크고 특히 지금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예. 그다음 물가 이렇게 고물가 시대에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어려움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 듭니다.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지방선거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본인들이 했던 공약들도 막 수행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또 필요할 텐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 어렵겠네요. 예, 그것도. 이제 다른 데서도 단체장들의 공약을 이제 사실 3년 차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예산을 태울 그러니까요. 저 그게 궁금했어요. 예. 계획을 쫙 짰던 예. 것들인데 그것 때문에 대단히 많이 곤란스러워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창원시도 그렇지만 다른 데서 올해 상반기 1회 추경 때 재원을 하반기에 쓸 돈을 지금 끌어다 땡겨 쓰고 있어요. 그럼 하반기는 어떡합니까? 하반기는 좀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좀 빌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소망으로 그렇게 좀 당겨서 쓰는 게 괜찮을지는 의문보가 많이 달리네요. 예. 그래서 지자체도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에서 대응이나 해결법을 마련해야 될 텐데 뭐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의원님? 뭐 듣던지 보든지 한 게 있으십니까? 예. 지금 뭐 지방 정부에서는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부에서 재정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아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다. 예. 지금 2023년 봤지만은 예. 약속한 예산도 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하반기에 쓸 돈을 지금 전반기에 예. 땡겨서 네네. 신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는 참 우리 공무원 예산부서 담당부서 참 고민이 네. 이때까지 공무원 사임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예. 이런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야, 근데 어쨌든 말하는 건 건전 재정이다 보니까 이게 뭐 지역의 뭐 지역숨을 얘기하면서 동력도 지금 아예 주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이제 했던 세수 오차가 재작년에 54.3조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56.1조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100조가 편차가 생기고 있는 이 세수 예측력을 예.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내려오는 교부세와 관련돼서 활용해야 될 재원들이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예상 가능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능성이 의심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분명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한쪽에서는 또 상반기에 예산을 많이 써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예산을 많이 써라 빨리 써라라고 하는 신속 집행을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인센티브 주겠다 얼마 뭐 하겠다 그러면서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없는 돈에다가 상반기에 또 뭔가 계속 써야 되는 이러한 형국이 더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국가의 건전 재정 좀 느끼는 바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개나마 통합안정기금, 그다음 지역개발기금에서 전용을 했는데 이 돈이 나중에 언젠가는 쓰일 돈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진주, 밀양, 통영, 김해 등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예. 국가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방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비가 생긴 거죠. 네. 생긴 거고 요즘 우리나라의 정부가 주도하는 건전재정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밖에 없습니다. 현재에. 우리만 사용하는 예.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지금 현재는 국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은 재정 상황이 어려워질 때 국가가 빚을 내어서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고 적절히 투자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재정 정책으로는 지자체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체감 경기는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빠릅니다. 정부가 그러면 아예 스탠스를 180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지금 뾰족한 수는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감세 정책, 작은 정부 이 추구하는 이 정책적 지향점이 전면 그러니까 확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 저희들도 이제 연구소 쪽에다 의뢰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기껏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액 그러니까 세입 강화는 세입 징수 강화 노력, 세출 지출 구조 조정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그냥 씀씀이 줄이는 거 그냥 허리도 졸라매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야, 지금 댓글로 속 시원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마냥 줄일 수 있는 것만은 아닐 건데요라고 남기셨는데. 그렇죠. 지금 만약 줄일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용 재원의 10% 이상을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가용 재원의 10% 이상이 줄었어요. 내려올 때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가용 재원의 12~13% 정도 줄었거든요. 그럼 올해 또 줄이거든요. 올해 또 줄였어요 이미 경상 경비를 10%씩. 그럼 내년에 또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저희가 점점점으로 마무리하고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이 있는지 더 찾아보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라살림연구소의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서명일 창원시 의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